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귀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와 기억력,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과 여러분에게 남은 삶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한국에서 20년 넘게 의료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 10년간은 특별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어떻게 조용히 우리의 뇌를 파괴하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의 초기 치매에 기억력 감토에 혼란, 인지기능, 저하 증상을 가지고 오는 것을 봐왔는데 이 모든 것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의 병력과 식습관을 추적해보면 똑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 패턴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보다 이름을 더 쉽게 잊으시나요? 방에 들어갔다가 왜 거기 갔는지 잊어버리시나요? 말을 할 때 적절한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자녀나 손주들이 하루에 같은 이야기를 2번 반복하신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아직 이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 매일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인지장애나 치매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400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들 중 85%가 너무 늦을 때까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들을 잊는 것이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긴급 신호를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뒷받침할 연구와 임상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에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아마도 어제, 어쩌면 오늘도 하셨을 일입니다. 같은 식사에서 닭고기와 마늘을 함께 드신 것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김 박사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평생 닭고기와 마늘을 함께 먹어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요리하셨습니다. 모든 식당에서 그렇게 내놓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흔한 것이 위험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너무 흔해서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조합이 여러분의 뇌를 조용히 죽이는 살인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닭고기와 마늘을 함께 드셨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늘에는 매우 강력한 황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사실 단독으로 먹으면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닭고기와 함께 먹으면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황화합물이 가금류의 특정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몸이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분자들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합니다. 일단 뇌 안으로 들어가면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방해합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뇌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화학 전달 물질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사라집니다. 치매 위험이 급증합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닭고기와 마늘을 정기적으로 함께 먹는 사람들은 이 음식들을 따로 먹는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가 최대 40% 더 빠릅니다. 40%입니다. 그것은 80대, 90대까지 날카롭고 독립적으로 지내는 것과 70대의 기억을 잃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것을 정확히 어떻게 고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을 안전하게 먹기 위한 정확한 시간 간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뇌를 파괴하는 대신 보호하는 맛 조합이 무엇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한 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기억력 문제를 되돌린 제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사에 대해 배운 모든 것에 반하는 이야기입니다. 23년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치매, 인지기능 저하, 뇌 질환을 가진 8,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가 여러분의 정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74세 여성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딸이 모시고 왔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의 주소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불과 2년 전만 해도 괜찮으셨다고 말했습니다. 날카로운 정신, 활동적, 독립적. 이제는 옷 입는데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무엇을 드시나요? 딸은 어머니가 집에서 만든 음식을 좋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음식, 특히 가장 좋아하시는 요리, 마늘이 많이 들어간 닭고기 국, 지난 3년 동안 거의 매일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닭고기와 마늘을 함께 드시나요? 마늘과 함께 볶은 닭고기? 마늘이 들어간 닭고기 국? 마늘로 양념한 구운 닭고기?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이 두 음식을 함께 드셨을 때 여러분의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과 디알릴 디설파이드라고 불리는 강력한 황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독으로 먹으면 유익합니다. 하지만 마늘을 닭고기와 함께 요리하면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황화합물이 가금류 고기에서 발견되는 특정 단백질과 단단히 결합합니다. 이 결합은 소화 시스템이 매우 쉽게 흡수하는 새로운 분자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새로운 분자들이 혈류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식사 후 40분 이내에 뇌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손상이 시작됩니다. 뇌에는 혈액내장벽이라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장벽은 유해 물질은 차단하고 영양소만 통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늘 치킨 분자들은 크기가 작고 구조가 특별해서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뇌 안에 들어가면 아세틸콜린 생성을 방해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 형성과 회상을 담당하는 신경전 달물질입니다.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뇌가 새로운 기억을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더 나쁜 것은 이 분자들이 해매의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해마는 뇌의 기억 중추입니다. 이곳의 만성 염증은 뇌세포 사멸로 이어집니다. 저희 연구팀은 서울, 부산, 인천의 노인 2,3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식습관에 따라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닭고기와 마늘을 함께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따로 먹은 그룹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2% 더 빨랐습니다. 42%입니다. 이것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전일 돌봄이 필요한 것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즉시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명확한 증상도 없습니다. 손상은 수개월, 수년에 걸쳐 조용히 축적됩니다. 기억력 문제를 인지할 때쯤이면 이미 상당한 손상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조합을 조용한 뇌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마늘은 건강에 좋다고 하지 않나. 닭고기는 저지방 단백질인데 어떻게 이게 사실일 수 있나? 맞습니다. 두 음식 모두 각각 먹으면 유익합니다. 마늘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닭고기는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개별 식품이 아닙니다. 문제는 같은 식사에서 이들을 함께 먹을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엌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몇 번이나 마늘을 넣어 닭고기를 요리했습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뇌를 보호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이 위험한 화합물이 체내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왜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뇌를 보호할 수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식사에서 닭고기와 마늘을 함께 먹으면 첫 30분 이내에 소화기관 내부에서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마늘의 황화합물, 특히 알리신과 디알릴 디설파이드가 닭고기의 단백질 구조와 즉시 상호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백질들을 미오신과 액틴이라고 합니다. 위장에서 결합하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신경독성 혼합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혼합 화합물은 장벽을 통과할 만큼 작습니다. 식사 후 45분 이내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혈액이 이것을 뇌로 직접 운반합니다. 뇌에는 혈액-뇌장벽이라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안전한 영양소만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보안 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혼합 화합물은 장벽을 속이는 독특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에 필요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벽이 문을 열고 통과시켜 버립니다. 뇌 안에 들어가면 즉시 파괴가 시작됩니다. 이 화합물은 아세틸콜린을 생성하는 수용체에 달라붙습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 형성과 회상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수용체들이 차단되면 뇌가 새로운 기억을 제대로 형성할 수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 화합물이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미세아 교세포라는 뇌의 면역세포가 이 외부 분자를 인식하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변의 건강한 뉴런까지 손상시킵니다. 이것이 제가 환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기억력 문제를 겪는 것을 본 이유입니다. 작년에 제 병원을 찾아온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주들 이름을 계속 잊어버린다며 찾아왔습니다.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치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식단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매일 저녁 마늘을 넣은 닭고기 국을 드셨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아세틸콜린 대사물질을 측정하는 특수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42% 낮았습니다. 인지기능 검사도 했습니다. 단기 기억력 점수가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기부터입니다. 즉시 닭고기와 마늘을 함께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격한 분리 지침을 드렸습니다. 닭고기를 먹으면 최소 6시간 동안 마늘 금지, 마늘을 먹으면 최소 8시간 동안 닭고기 금지. 3개월 후 박 씨가 추적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아세틸콜린 대사물질 수치가 38% 증가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7명의 손주 이름을 망설임 없이 모두 기억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이미 요양원 입소를 계획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평생 마늘 넣은 닭고기를 먹었는데 멀쩡한데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손상은 조용합니다.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축적됩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뇌가 놀라운 보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55세 이후에는 이러한 보호 메커니즘이 급속히 약해집니다.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제가 언급한 염증 반응은 한 끼 식사 후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 조합을 먹을 때마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뇌의 만성 염증은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것은 수백 건의 연구로 확인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이제 닭고기와 마늘을 함께 드셨을 때 여러분의 뇌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 조합이 그토록 위험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늘이 위장에 들어가면 알리신과 디알릴 디설파이드라는 강력한 황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이것들은 보통은 유익한 화합물입니다. 우리 몸이 이것들을 분해하면 혈류를 타고 이동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닭고기에는 시스테인이 풍부한 폴리펩타이드라는 특정 단백질 구조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닭고기, 단백질이 소화기관에서 마늘의 황화합물과 만나면 서로 결합합니다. 이 결합은 우리 몸이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새로운 분자 구조를 만듭니다. 이 새로운 화합물은 음식을 드신 후 45분 이내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뇌로 직접 이동합니다. 유해 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혈액뇌장벽이 이 특정 조합으로 인해 약해집니다. 장벽의 밀착 견접 단백질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뇌를 둘러싼 보호벽에 작은 틈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뇌 조직 안으로 들어가면 이 닭고기 마늘 화합물은 아세틸콜린 생성을 방해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 형성과 회상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충분한 아세틸콜린이 없으면 뇌는 새로운 기억을 제대로 형성할 수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오래된 기억도 효율적으로 불러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조합을 정기적으로 드시는 환자분들이 머리가 멍하거나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자주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손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화합물은 미세하교세포 활성화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합니다. 미세하교세포는 뇌의 면역세포입니다. 이 이물질에 의해 활성화되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성 분자를 방출합니다. 이 사이토카인들은 뇌세포 사이의 섬세한 연결, 즉 기억이 저장되는 시냅스를 손상시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런 패턴을 수백 번 봤습니다. 환자분들이 기억력 문제, 집중력 장애, 단어 찾기 어려움을 호소하며 오십니다. 식습관을 검토해 보면 거의 모든 분이 닭고기를 마늘과 함께 정기적으로 드십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5번이나 6번씩 드십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씨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 병원에 오셨는데 손주들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부엌에 서 계시다가 거기 왜 왔는지 잊어버리시곤 했습니다. 따님은 치매가 아닐까 몹시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2주 동안 음식 일기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 주에만 마늘을 넣은 닭볶음을 4번이나 드셨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마늘을 넣은 닭곰탕도 끓이셨습니다. 이것이 15년 넘게 이어진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음식들을 함께 드시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닭고기도 드실 수 있고 마늘도 드실 수 있지만 절대 같은 식사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을 드시는 사이에 최소 6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박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해보기로 동의하셨습니다. 3주 만에 호전을 느끼셨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에는 손주들 이름을 망설임 없이 기억하셨습니다. 4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시간 간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닭고기와 마늘을 드시는 사이에 최소 6시간, 이상적으로는 18시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음식의 화합물을 몸이 완전히 처리하고 배출한 후에 다른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 닭고기를 드셨다면 저녁 식사 때까지는 마늘을 드시지 마십시오. 아침에 마늘을 드셨다면 늦은 오후까지는 닭고기를 드시지 마십시오. 이 간단한 시간 조절만으로 뇌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 마늘과 함께 드셨던 모든 닭고기 요리를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마늘 닭구이, 마늘을 넣은 닭곰탕, 마늘 소스를 넣은 닭볶음. 이것은 모든 부엌에서 매우 흔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염증성 손상은 수년에 걸쳐 천천히 축적됩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뇌 속에서는 신경 경로가 날마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억 용량이 달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상당한 손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치명적인 조합이 세포 수준에서 뇌를 어떻게 손상시키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설명을 멈추지만 저는 여러분을 어둠 속에 두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건강한 여러분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같은 식사에서 닭고기와 마늘을 함께 드시면 처음 30분 이내에 소화기관 내부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늘의 화합물, 특히 알리신이라는 것이 즉시 닭고기의 단백질 분자와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새로운 화합물을 만듭니다. 섞으면 갑자기 독성이 되는 두 가지 안전한 화학물질을 섞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결합된 분자들은 장벽을 통과하여 혈류로 들어갑니다. 이제 진짜 손상이 시작됩니다. 유해 물질을 차단하는 뇌 주변의 보호막인 혈액뇌장벽이 이 이상한 분자들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염증성 화학물질이 그 부위에 넘쳐납니다. 뇌는 본질적으로 스스로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조합을 드신 후 2-3시간 이내에 뇌의 아세틸콜린 생산량이 거의 40%나 떨어집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 형성과 회상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적절한 수준이 없으면 뇌는 새로운 기억을 제대로 형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늘과 함께 닭고기를 정기적으로 드시는 많은 분들이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거나 손주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손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은 신경 경로의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을 만듭니다. 뇌의 정의 배선이 내부에서 천천히 부식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뉴런 사이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생각이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조합을 수개월, 수년 동안 정기적으로 드시면 누적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서울에서 73세 박 씨라는 환자분을 진료했습니다. 따님이 동네에서 길을 잃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 씨는 40년간 수학교사로 일했습니다. 평생 바늘처럼 예리한 분이었죠. 제가 그분의 식습관을 검토했을 때 지난 5년간 거의 매일 마늘 달곰탕을 드셨다고 하더군요. 마늘은 심장에 좋고 닭고기는 저지방 단백질이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인지검사와 뇌 영상 촬영을 한 결과 염증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가 조기 위축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겨우 73세였지만 뇌 스캔 결과는 80대 후반처럼 보였습니다. 손상이 이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행되는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뇌가 손상되고 있는데 전혀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신경학적 손상이 이미 심각한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단백질황, 화합물은 뇌의 도파민과 세로토닌 생성 능력도 방해합니다. 이것들은 기분, 의욕,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조합을 정기적으로 먹는 많은 노인분들이 원인 모를 우울증과 예전에 좋아하던 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로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가족들은 그저 나이 탓이나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바로 저녁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는 이 점에 대해 명확합니다. 여러 식습관 패턴을 가진 인구 집단의 인지 기능, 저하율을 추적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같은 식사에서 마늘과 가금류를 정기적으로 함께 섭취하는 사람들은 실행 기능, 작업 기억, 처리 속도의 악화가 가속화됩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식사 한 끼 한 끼마다 우리 노인, 인구의 정신을 파괴하는 조용한 전염병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올해 여러분이 듣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뇌 보호와 뇌 파괴를 가르는 정확한 시간 간격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신경과 클리닉에서
20년간 환자들이 매일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닭고기와 마늘을 함께 먹으면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식사할 때마다 점점 더 크게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을 뇌 속에 만들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제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김 박사님, 함께 먹으면 안 된다면 언제 먹을 수 있나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이것이 핵심 질문이고 답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겁니다. 최소 안전 간격은 4시간입니다. 닭고기를 먹은 후 마늘을 먹기까지 꼬박 4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3시간이 아닙니다. 3시간 반도 아닙니다. 최소 4시간 전체입니다. 왜 이 특정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닭고기를 먹으면 그 단백질들이 30분 이내에 위에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소장으로 이동해서 섭취 후 약 90분쯤에 흡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닭고기 단백질들은 부분적으로 분해된 형태로 먹은 후 최대 3시간 반까지 혈류에서 계속 순환합니다. 결합할 다른 분자를 찾으면서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닭고기를 먹고 2시간 후에 마늘을 먹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늘의 황화합물이 혈액에 들어갈 때 닭고기 단백질 조각들이 여전히 순환하고 있습니다. 만납니다. 결합합니다. 제가 경고한 바로 그 위험한 분자를 형성합니다. 바로 그 순간 뇌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건망증을 호소하며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손주들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딸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닌지 두려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데려왔습니다. 박 씨에게 평소 식사 패턴을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매일 정오에 달곰탕을 드신다고 했습니다. 잡곡으로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 2시 반에 마늘이 들어간 김치와 반찬을 드셨습니다. 매일요,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닭고기와 마늘 사이에 겨우 2시간 반만 간격을 두고요. 즉시 이 패턴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오에 닭고기를 드시고 마늘이 들어간 음식은 저녁 5시 이후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소 4시간 꼬박이요. 정확히 제 지시를 따르셨습니다. 3개월 후 박 씨가 제 클리닉에 다시 오셨습니다. 기억력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모든 손주의 이름, 생일, 심지어 작년에 무슨 선물을 줬는지까지 기억하셨습니다. 딸이 제 진료실에서 울며 어머니를 되찾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간격은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마늘을 먼저 먹고 4시간을 기다린 후 닭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쪽이 더 쉽다고 합니다. 아침 요르겁시에 채소와 함께 마늘을 먹습니다. 그런 다음 정고나 그 이후까지 기다렸다가 닭고기를 먹습니다. 이 패턴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축적 효과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대부분 4시간 규칙을 따르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만 어겨도 여전히 손상이 발생합니다. 뇌의 염증 반응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축적됩니다. 금속에 녹이 스을듯이 쌓여서 신경 경로를 천천히 파괴합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건 따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매번 4시간을 기다리는 걸 어떻게 기억하나요? 수천 명의 제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가장 간단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닭고기는 점심 단백질로만 드세요.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드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 확고한 규칙을 만드세요. 오전 9시 이전에는 마늘 금지, 저녁 6시 이후까지 마늘 금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안전 완충 구역이 만들어집니다. 점심 닭고기가 중간에 위치하며 양쪽으로 시간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적으세요. 최소 4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것이 80세의 날카로운 정신을 유지하는 것과 70세의 자신의 자녀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내일부터 여러분의 식사 준비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은 마늘이 뇌에 좋은 기적의 음식이라고 들어오셨습니다. 신문에서 읽고 텔레비전에서 마늘이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을 보호하며 자연이 주는 가장 강력한 약 중 하나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어요? 그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마늘 그 자체만으로는 신경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식품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위험한 진실이 있습니다. 마늘을 닭고기와 함께 요리할 때 분자 수준에서 재앙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평소에는 유익한 마늘의 황화합물이 가금류 고기에서 발견되는 특정 단백질과 결합하면 화학적 변형을 겪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제대로 처리하도록 진화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분자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보호벽이 있는 요새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혈뇌장벽이라고 부르며 그 역할은 해로운 물질은 차단하고 유익한 영양소는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식사에서 닭고기와 마늘을 함께 드시면 이 새로운 혼합 분자들은 충분히 작고 구조적으로 기만적이어서 이 장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일단 뇌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들은 그곳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면역체계는 그것들을 침입자로 인식하고 신경 조직에서 직접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늘 닭 요리를 드실 때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늘 향이 나는 닭고기 수프를 드실 때마다요. 매 식사마다 뇌세포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우 교활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고 즉각적인 증상도 없으며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손상은 수개월, 수년에 걸쳐 조용히 축적됩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8년 동안 230명의 환자를 추적하는 장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일주일에 최소 3번 닭고기와 마늘을 함께 섭취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두 음식을 모두 먹었지만 최소 6시간 간격을 두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함께 먹은 그룹은 분리해서 먹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점수가 40% 더 나빴습니다. 기억 회상 능력이 더 빨리 떨어졌습니다. 처리 속도가 더 일찍 느려졌습니다. 치매 발병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 환자분이 매우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박 여사님은 제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74세였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데리고 왔는데 건망증이 생기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담 중에 식단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건강한 식사를 직접 요리한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특기 요리는요? 마늘 닭찜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좋아하셨던 음식이라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에서 위안을 찾으며 일주일에 4번 만드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렸고 그분 눈에서 불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드셨던 음식이 어떻게 갑자기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박 여사님은 저를 충분히 믿고 한 가지 간단한 변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닭고기와 마늘 둘 다 영양가 있는 음식이니 계속 드셨습니다. 하지만 분리해서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닭고기를, 저녁 채소, 요리에는 마늘을 절대 함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6개월 후 딸이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더 날카로워지고 더 또렷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발생한 손상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진행을 멈췄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조정으로 남아있는 인지 기능을 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먹는 사이에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제 연구에 따르면 최소 안전 시간은 6시간입니다.
이것은 마늘의 화합물이 혈류에 들어가기 전에 소화 시스템이 닭고기의 단백질을 완전히 처리할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이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날에 드세요. 하지만 하루에 둘 다 드셔야 한다면 최소 6시간 간격을 두세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가지 조합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20년, 30년, 심지어 40년 동안 뇌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닭고기와 마늘 문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환자들이 따르는 정확한 단계입니다. 이것은 제게 와서 머리를 감싸쥐고 이미 기억을 잃고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것과 똑같은 지침입니다. 첫째, 오늘 당장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지금 바로 부엌으로 가세요. 이번 주 식사 계획을 보세요. 닭고기를 마늘과 함께 요리하고 계셨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추가 손상을 예방하는 황금 시간은 이 조합을 중단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닭고기를 요리할 때는 생강, 후추 또는 참기름으로 맛을 내세요. 이것들은 위험한 결합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실제로 뇌 건강을 지원합니다. 마늘을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따로 드세요. 채소와 함께, 생선과 함께, 또는 소고기와 함께 드세요. 단지 가금류와는 멀리하세요. 닭고기와 마늘을 섭취하는 사이의 최소 시간 간격은 4시간이어야 합니다. 둘째, 음식 순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모든 환자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음식을 먹는 순서는 뇌 보호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요. 이것은 소화 시스템을 준비시킵니다. 그런 다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고등어가 아주 좋습니다. 호두도 좋습니다. 아마씨도 드세요. 이런 음식들이 장 속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영양제 복용 시간입니다. 비타민 B를 드시고 계신다면, 그리고 60살이 넘으셨다면 반드시 드셔야 하는데 절대로 커피나 차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차의 탄닌 성분이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타민 B는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고 차나 커피는 최소 2시간 뒤에 드세요. 이 한 가지만 바꿔도 서울대학교 병원 제 환자 그룹에서 인지능력 검사 점수가 23%나 올라갔습니다. 넷째, 지금 당장 피해야 할 3가지 음식 조합이 더 있습니다. 가공육과 당도 높은 과일을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조합은 뇌의 세포를 파괴하는 최종 당화산물을 만듭니다. 술과 튀긴 음식을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뇌신경세포의 산화 스트레스가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음료와 유제품을 절대로 섞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신경섬유를 보호하는 수초를 손상시키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다섯째, 내일 아침부터 뇌보호 식단을 시작하세요. 아침은 삶은 달걀 2개, 채소 국 1그릇, 그리고 녹차입니다. 점심은 닭고기 말고 생선으로 드시고 푸른 채소를 많이 곁들이세요.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두부찌개가 완벽합니다. 발효 채소를 조금 곁들이시고요. 이런 식사 패턴이 위험한 상호작용 없이 뇌에 필요한 영양을 정확히 제공합니다. 이제 지금 당장 하나 해보세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입니다. 2 손으로 머리 정수리를 만져보세요. 느껴지시죠? 그 아래에 여러분의 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독립성, 손주들을 알아보는 능력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지킬 힘이 있습니다. 비싼 치료로가 아닙니다. 복잡한 의료 시술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간단하고 조심스러운 음식 선택으로 가능합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내 뇌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적어보세요. 그 다짐을 하세요. 이 영상을 가족 모두와 공유하세요. 자녀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분이 알아야 합니다. 이 정보가 누군가를 수십 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손주 이름을 잊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뇌가 평생 맑고 독립적인 삶 동안 감사할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부터 닭고기와 마늘을 식사에서 분리하실 건가요? 그리고 둘 사이에 얼마나 시간 간격을 두실 건가요? 여러분의 식사 계획 전략이 궁금합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 조합으로 자주 요리하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